네. 이게 네. 이제 새 국면으로 들어선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서요. 그렇죠.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마도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지난해 6월에 김 씨라는 사람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. 당신들 제주 이병헌사 살인 사건 알지? 내가 그 살인 사건을 교사했다라는 취지의 제보가 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. 네.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 김 씨 주장은 이거예요. 내가 과거에 제주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일했는데 내 두목으로부터 그 교사를 내가 지시를 받고 내가 조직원한테 얘기를 한 거다. 조직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부산 출신의 갈매기라고 불렸던 이 손 씨라는 실행원이 내가 두목인 백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손 씨한테 살인을 교사한 거다. 이런 취지로 방송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당초에 두목은 그냥 죽여라 이게 아니라 이병헌사 다리 좀 찔러서 건반 줘라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지시를 받고 실제로 실행을 한 손 씨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가 과격하게 막 저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해에 이르게 된 거다라는 것이 김 씨의 주장 내용이었습니다. 그럼 이 주장에 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에요? 어때요? 이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짜로 자수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.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나와 있는 그 기사가 범행의 전체는 아니에요. 네. 왜냐하면 그 범행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언론에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. 네. 이춘재 사건도 제일 처음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 뭐 빨간색 옷을 입는 뭐 어떤 여성을 특정해서 성폭행을 한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어떤 사항은 말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. 아까 흉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시중에 사용되지 않는 네. 흉기라고 하면 그 흉기는 범행을 한 사람만 어떠한 모양의 흉기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부검을 하면 부검을 했을 때 그 상처의 모습을 보면 흉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사람 흉기를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. 그래요. 그러면 이건 뭐지? 그러면 이 흉기를 그릴 수 있었다는 거는 이 흉기를 아는 사람일 수가 있는 네네. 거잖아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러 방송에서도 어떤 사람의 신체의 급소의 일부에 대해서 어떤 그 흉기 사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 부분이 A, B, C, D, E 이렇게 말하지는 어디지? 않는데 네, 네.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. 아하. 근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깜깜했잖아요. 네. 가로등도 없는 곳인데 네. 그걸 안다는 거는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지.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. 네. 여기까지 이 사람의 진술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범행 현장에 존재했던 사람 네. 혹은 범행에 직접 가담했던 사람 아니면 최근거리에서 그 범행을 본 사람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진술일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될 수 있는 진술이었죠. 그러면 뭐 이 진술에 의하면 뭔가 확실하게 그 사건과 연관된 인물이네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주경찰청도 네. 이게 방송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로 뭔가 연관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김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수사를 돌입하게 됩니다. 근데 당시에 김 씨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다라고 해요. 그래서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이 불법 체류 중이던 김 씨의 신병을 확보를 해서 제주로 압송을 합니다. 그리고 김 씨를 재수사를 해서 검찰에 살인교사 혐의로 송치를 하는데요. 이제 한편 그 살인을 지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목 백 씨와 그리고 실제 살인을 실행했던 그 손 씨는 이미 병사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두 명 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니